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근데 진지하게 몰입해 볼 거면 서울에서 왜 생활합니까? 서울이 대기업이나 좋은 일자리가 많아서 서울 사는 거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방 일자리가 없으니까 뭐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있는 지역으로 가는 거는 뭐 여러분 많죠. 앞으로도 많을 테고. 근데 저는 안타깝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는 아마 도시빈민을 살 겁니다. 도시빈민.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어요? 요즘에 신흥 빈곤층이라고 해요. 신흥 빈곤층. 예. 새롭게 떠오르는 이제 새로운 빈곤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젊은 빈곤층이에요. 젊은 빈곤층. 일은 하는데 빈곤한 사람들. 왜 일을 하는데 빈곤하냐면 일을 해도 자취하고 먹고 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본적으로 나아지지 않아요. 이게. 그런 사람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느 쪽이 많을까요? 뭐 지방이 많을까 아니면 영구지에 많을까 아니면 윗지방이 많을까요? 좀 윗지방이 좀 절대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윗지방에 사는 분들 열심히 살지. 근데 열심히 사는데 좀 윗지방에 살다 보니까 뭐 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통제 못하면 이제 버는 쪽 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윗지방 워낙에 또 부동산 비싸다 보니까 어설프게 돈 모아가지고는 집 구경 못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포기해버려. 서울 같은 데 워낙에 아파트나 이제 그 주택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내가 버는 돈은 모은다 해도 이제 이거 가지고 뭐 전세 집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 거면 그냥 평생 월세로 살자. 진짜 그렇게 살아 이게. 월세는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정말 위험한 생각이야. 왜 위험한 생각이냐? 앞으로 서울 쪽에 월세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월세가. 전 계속 오를 거라 보는데. 좀 많이 오를 거라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수요가 많잖아 이게. 지금 서울 쪽에 뭐 매매 이런 것들은 거래가 엄청 많지는 않은데 월세 수요는 엄청 많아 이게 월세. 지금 부동산이 월세로 먹고 살거든요. 월세는 잘 돼요. 찾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월세 수요는 많습니다. 근데 월세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월세를 올려도 찾는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물가 올라가면 세금 올라가면 당연히 월세 올라갈 수밖에 없죠. 건물주도 이제 세금 내야 되고 이제 뭐 수리비 같은 것도 더 많이 든단 말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그럼 당연히 월세 올려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서울에 살 거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냥 서울에 살고 있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막상 서울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정말 갖추고 사는 분들, 돈을 모아 사는 분들 많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서울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달에 이제 100만 원씩 꼬박 모으는 정도로 살려면 아마 세금 떼고 한 300, 30 벌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정도 벌려면 정말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서울이 좀 함정이 있어. 뭐냐면 서울에 어떤 대기업 본사나 어떤 그런 좋은 직업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서울의 좋은 직업은 좀 정해져 있어요.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뭐 대기업 본사,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그리고 증권사, 방송국, 언론사, 신문사, IT기업 끝이에요. 뭐 전문직 요거 말고는 없어. 그럼 요거 말고 나머지 직업은 그렇게 급여가 높지 않아요. 이게. 어차피 지방에서 서울 올라온 사람들 중에 스펙이 정말 좋은 사람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언급한 그런 괜찮은 직업군에 들어가는 분들은 극히 소수일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 몰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보통 일반 서비스업이나 이제 일반 중소기업 일을 하죠. 여러분 서울 중소기업 같은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저기 사미나 자프넬 같은데 이제 서울에 사무직 있잖아요. 사무직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연봉이 생각보다 많이 높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안 높아요. 대부분 3천만 원 미만입니다. 평균적으로 2,600에서 2,800 사이.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 지방하고도 크게 차이 안 나는 금액이야 이 정도면. 근데 왜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가냐 하면 그거에 뭐냐 하면 지방은 중소기업 일자리가 있는데 보통 현장직이에요. 현장직. 현장을 해야 돼. 아무리 중소기업 현장이 좀 일이 힘들단 말이에요. 고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대학부를 먹은 사람들, 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사무직에 일하고 싶어 하거든. 사무직. 서울은 아무래도 그런 공업단지보다는 오피스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지방보다 월등하게 많아요. 그래서 서울은 블루 칼라 일자리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공업 단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일하기 싫고 사무실 같아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데서 일을 하면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씀씀이 조절 못하면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제 생각에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서울에 중소기업 다니면서 그냥 월급 받는 족족 생활하는 걸 끝나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좀 많을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라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수, 구로, 강남 가면 월 200만원 받는 중소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거기 다니는 분 보고 왜 거기 다니냐고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문과 중요 중소기업은 대부분 서울에 있어요. 지방에 일자리가 없는 게 맞습니다. 지방 일자리는 제조업이나 공단 같은 대부분 공대결이죠. 뭐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과 사무직은요, 나이 먹어서까지 쭉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서울에 살 거면 정말 제대로 살아야 돼. 그냥 서울에서 그냥 먹고 사는 끝날 것 같아. 나 서울에 올라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래 먹고 사는 끝나면 결혼 못 할 거 아니야. 나 서울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 앞으로 미혼 남녀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돈을 못 모으면 결혼 당연히 못 하는 거잖아. 특히 지방에서 상경한 여자분들 아마 절대 다수는 결혼 못 할 거예요. 제가 장난컨대. 서울은 능력을 더 따질 겁니다. 왜냐면 서울이 워낙에 부동산 비싸다 보니까. 근데 벌어놓은 돈도 없으면 누가 결혼하겠냐고. 어떤 남자가. 혼자 사는 것도 있는데, 맞잖아요.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1인 가구 많은데 보면 출산율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이제 출산이 낮은 지역이 어디냐면 관악구예요, 관악구. 관악구가 제가 알기로는 출산율이 0.35인가 그래요. 0.35. 1인 가구 가장 많고 젊은 사람이 가장 많은데 인구비도 가장 높거든요. 근데 출산율은 제일 낮아요. 왜 그럴까, 이게?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분들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일하는 분들이 소득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걸 끝나고 돈을 모으지 못하다 보니까 결혼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1인 가구 혼자 사는 거 끝나는 거지, 이게. 예. 그게 젊을 때는 크게 못 느끼게, 이게 문제 있다 생각 못 느끼는데 나이 먹으면 문제 생겨. 나이 먹으면 뭐 내가 서울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번다, 돈 괜찮게 번다고 하면 있어도 돼요. 근데 그런 분들 정말 소수입니다. 정말 소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서 못해도 세후 한 350 이상 버는 게 아니면 이거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돼. 지방산 착각하는 게, 서울 가면 무조건 일자리 많고 서울 가면 무조건 돈 많이 번다 생각하는데, 서울은 돈 많이 버는 사람 소수예요, 소수. 네, 소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스펙이 좋고 이제 고학력자입니다. 고학력자. 근데 그렇게 스펙이 좋고 고학력자 분들이 지방 분들 중에 많이 없어요, 이게. 다 지방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막상 서울에 올라와도 이제 일할 수 있는 게 저런 이제 문과직의 중소기업이에요. 뭐 당장 일할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저거 일해가지고 내가 이제 뭐 돈 받아가지고 뭐 자취하고 이것저것 내고 했을 때 건질 수 있는 돈, 모을 수 있는 돈이 많지가 않아, 이게. 거기다가 타 지역보다 서울 같은 데는 이제 그런 주거 비용이나 이제 나가는 돈이 더 훨씬 많이 들겠죠, 이게. 뭐 젊을 때야 다 이렇게 사니까 뭐 심각성 못 느끼겠죠. 근데 나이 한 이제 40 다 돼갔는데 난 내 집도 없고 모은 돈도 없고 계속 어디 살고 있어. 그러면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안 생길까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난 지방에 제조업하는 분들보다 서울에서 이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이 더 걱정이 돼. 지방에서 제조업하는 분들 물론 뭐 그 제조업이 환경도 안 좋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제조업에서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일하면 그 지역에서 빌라 정도 많이 할 수 있고, 빌라나 구축 아파트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제조업을 젊은 사람이 싫어하죠. 보통 제조업이 교대 근무인데, 이 제조업 같은 거 이렇게 좀 정부 측 쭉 다니면 돈 모으기 좋거든요. 이 제조업이 좋은 게 돈 모으기 좋아요. 보통 회사에 밥 주고 뭐 기숙사도 제공되는 거 있다 보니까. 물론 인프라적인 부분에서는 좀 서울보다 훨씬 힘들겠지. 보통 이런 제조업이 있는 공단은 보통 인프라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그런 거 각오해서 뭐 참고 일해서 한 6, 7년 정도 모으면 아파트 빌라 전세 들어갈 돈은 충분히 모을 수 있어요. 그 지역에서. 뭐 예를 들어서 구미 같은데 이제 제주에서 일한다 치면 달에 한 이제 150만 이상 모은다 치면 한 6천만 이상 모으면 빌라 전세는 구할 수 있거든요. 예, 구미 같은데 구미가 집값 싸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 좀 길게 봐야 돼요. 길게. 제가 말 쓰고 싶은 게 내가 지금 서울에서 일을 하는데 돈을 안 모으고 있어. 그냥 사는 걸로 끝나. 근데 이게 괜찮은 걸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괜찮은 게 아니야 이게. 그냥 거기에 살고만 있는 거지. 뭔가 갖추고 살고 뭔가 나아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물론 서울이 지방보다 낫다는 건 인정이야. 근데 그 나은 환경에서 일하는 것도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어느 정도 자리를 꿰찼을 때 얘기지. 그냥 뭐 중소기업 다니면서 박봉 월급 받으면서 살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가.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분들 서울 갈 때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서울도 일자리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주변 친구들이 서울 간다 나 따라가야겠다.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서울 가면 무조건 일자리가 좋을 것이다. 그리고 돈 많이 벌 것이다. 이렇게 뭔가 허황된 꿈을 꾸는 것보다 먼저 서울 올라간 사람들이 돈 얼마나 벌고 얼마나 모으는지 이런 것 좀 살펴봐요. 막상 서울로 가서 정말 제대로 돈 모으고 이래 미래를 잘 준비하고 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서울 올라간 지방 출신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정말 좀 미래 플랜을 잘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먹고 사는 걸로 끝내는지. 아무튼 서울에 자취하는 분들 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지방에 사는 분들 훨씬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치열한 곳이니까. 알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